우리가 이제 박공지붕이라고 하거든. 시옷자 지붕. 이제 판넬 밑에 다 시연강들이 이렇게 체결돼 있고, 시연강도 이제 보면 시연강이 눕혀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보통 시공을 할 때 짱짱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시연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 C자 모형의 현강이라서 시연강이라고 하는데, 시연강 위에 이제 판넬이 이렇게 있는 거지. 판넬이, 이 판넬하고 시연강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입어서 고정을 하고 위에 이제 캡을 씌워놨는데, 우리가 그 시연강에 고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시연강이 세로로 되어 있다 하면 이게 풍화종을 요걸로 버티는 거지. 그런데 눕혀져 있다 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야.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설계팀이나 시공할 때 40m/s 평균, 공간은 평균에 1.5, 그래서 60이거든. 60m/s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 이 시연강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받고 밑에 T볼트를 하든 한다. 후대를 조립을 하면서 봤던 특이한 너트를 봤는데, 너트 안에 돌아가는 홈에 고무가 코팅되어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너트를 감을 때는 좀 되게 많이 빡빡한데, 감고 나면은 전구 코터 같은데 공 같은 게 많이 부딪히다 보면 진동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트를 안 풀리게 하려고 너트 안에 고무 같은 걸 이렇게 해놓는 데 있더라고요. 그 시공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 네. 보면 볼팅을 해라고 하고 있고, 정보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와셔라고, 볼트 너트하고 그 사이에, 체결 부위 사이에 와셔, 스프링 와셔 이런 걸 넣어서 그 조이게 되면 꽉 조이게 잡아주는 힘을 가지게 하려고 하거든. 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까 저런 이제 돔 같은 데는 우리가 기초 지지대를 박공지붕의 이 각관을 이렇게 기울게 맞춰서 하잖아. 그치? 이렇게 세운다고, 일렬로 경사로 맞춰가지고. 근데 둥글다 진짜로 세우게 되면 위아래로 뜨잖아. 그러니까 시공 자체가 힘든 거지. 그런 돔 형태의 시공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 돔의 어떤 경사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면, 급하지 않고 완만하면 작은 순간순간마다는 그 직선이 나오니까. 네. 각관을 세워서 돔의 어떤 기울기를 보고 판단하고, 안 되지는 않지만 될 가능성이 조금 적다. 이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업체나 개인의 어떤 능력을 딱 보면 위급 상황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 시공사가 사라졌어, 미치지 않을까. 네가 사업주라면 얼마나 아찔하노.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람 구멍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고 엑스트라로 구멍을 잡는 것도 바람 때문에. 비상이 들어오면 파워가 깜빡깜빡거리고, 몇 킬로짜리라면 60킬로짜리네. 60킬로짜리 3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레이가 나오는 거죠. 이 시연각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자. 오, 소다, 소. 오. 오, 안녕. 아까 경사로 기준으로 이쪽은 거의 무착이고 이쪽은 다리 부비를 거지. 아휴, 또 바람 좀 덜 보면 사무실 올라가면 좋은데. 원래는 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크기를 보니까. 저게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설비 인증을 받아야지. 건물 위에 우대가동치 얼마 받아요? 땅에 하면 100km 미만은 1.2, 100km 이상은 1.0이거든. 그런데 이제 0.5의 어떤 가중치를 더 우대해서 받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우대를 주는 만큼 베네핏을 줄 테니 지킬 거 지켜라가 되는 거고, 공단에서는 이제 한두 당 한 3, 4평을 계산하는 거. 100평이면 나누기 다 하면 한 25마리는 키워야 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와서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사육개체 증명서라고 있어요. 저 사업 축산업,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있으실 거잖아. 축산업을 하고 매출 매입을 소를 팔고 사고 하실 거니까. 그럼 거기에 몇 마리를 키우고 있다라는 이제 그 증빙 자료가 되어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인증. 소를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사서 키우다가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소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암소만 키우는 사업이 있고, 콩가지만 키우는 사업이 있고, 번식만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사업이 있지. 그래서 금융 지원을 이제 받으셔서 하셨었고, 금융 지원이 되는 이제 건이 축사만 되거든. 축사 중에서 우사, 돼지를 키우면 돈사, 닭을 키우면 개사, 소를 키우면 우사. 그래서 우사여야 되고,
매출 매입 증빙이 돼야 되고 이런저런 이제 조건이 다 맞아야지 금융지원제도 태양광 여기도 다 올려놨네. 우리가 물론 에이스를 하지만 관리 주체인 거는 이제 사업주인 거거든. 근데 평소에 저런 관리는 저희가 매일매일 못 가니까 사업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평소에는. 점검도 여러 가지 있고, 일상 점검, 정기 점검. 보통 사업주가 점검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우리가 주식을 한다, 뭐, 처럼 금테크를 한다면 금시세 매일 확인하잖아. 태양광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매일 모니터링 하는 거야, 사업주가. 그게 일상 점검인 거지. 그래서 우리 모아 앱에 모니터링에 이상이 뜬다고, 뭐 이상 떴네요. 대체해주세요.는 20km 이상의 발전소는 안전관리자가 무조건 선임이 돼야 되거든. 이게 안전관리자. 1메가 이상은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돼. 항상 이제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팀, 설비팀에서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가름을 하는데 그 이론으로. 토지 같은 경우 1메가 이상 상주해야 되면 옆에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인건비 못해도 200만원, 300만원 줘야 되고. 그래서 1메가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번 제안서 보면 알 거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그 말이야. 3메가까지는 안전관리자를 비상주로 해도 된다. 단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있는 설비를 그게 한 2천, 3천만원 정도 하거든. 그러면 그걸 해놓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안 해도 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이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메가 이상 되는 발전소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들도 여러 개 있죠. 어머 어머! 직접 방문하는 것도 되게 괜찮겠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